사비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안창홍 개인전 리뷰를 금주 시사저널에 제가 기고를 했고, 그 기고한 리뷰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이번 안창홍 개인전의 전시 맥락을 짚는 단서로 제가 고른 건 움베르토 에코의 추의 미학이에요. 추의 미학. 움베르토 에코는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을 쓴 저자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기호학자고 언어학자고 또 역사학에도 관여했지만, 그의 박사 논문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인데서 보듯이 시각예술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의 역사라는 책도 집필했고, 그거하고 정반대로 추의 역사라는 책도 집필했죠. 추의 역사 안에는 그 사례로 십자가형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수의 순환 그림, 그리고 피부를 벗기는 잔혹한 체형을 당했던 바르톨로메오 같은 순교자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19세기 모파상이나 구노 같이 당대 저명 인사들이 파리의 아름다움을 훼손한다고 건립에 반대했던, 하지만 지금 후대에는 오히려 파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에펠탑 같은 것도 사례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추에미하게 한 사례로 백태 렌즈, 그러니까 한쪽 눈에 끼게 되면 눈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백태 렌즈를 낀 동시대 악동 러커 마릴 맨슨의 코디 감각까지 사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추함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계보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미술사에서 추의 미학은 아름다움하고 대등한 무게를 공존해 왔는데, 인류가 안정된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무절제한 폭력 혹은 파괴, 성욕이 휩쓸고 간 어떤 참상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면에 있었다는 뜻이죠. 추의 미학은 현대사회에서 억압되는 본능의 해방구인 점에서 아름다움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창홍의 경우는 이제까지 이분의 그 창작의 기본값이 기괴한 형체, 혹은 파괴된 형체, 혹은 변태적인 성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현대화단에서 용인해오는 어떤 표현 수위를 넘어서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에코의 추의 미학 안에서 읽힐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글을 쓰게 됐어요. 안창홍이 1990년대 후반에 내놓은 그림을 봅시다. 얼굴과 몸에 파리때가 이게 한가득한 인물화도 그렸고, 어디선가 얻은 증명사진을 조각조각 도려내서 얼굴을 파괴시킨 그런 이런 얼굴 시리즈도 있고, 이번 전시 유령 패션에서 보면 옷깃하고 소매에서 철철 흘러내리는 듯한 피를 연상시키는 어떤 액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글이, 이런 도상들이 원래는 이런 흐르는 피 효과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봄날은 간다 시리즈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안창호식 그 괴기미학의 대표 도상들이거든요. 그 밖에 무례한 목도리처럼 어딜 봐도 사람하고 동물 사이의 수간을 연상시키는 아주 괴이한 에로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용인하기 힘든 표현 수위를 뛰어넘는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안창홍 개인전이 한국 에콰도르 수교 50주년 특별전의 귀국전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전시 제목이 유령 패션이라 그랬잖아요. 이 동일한 제목으로 작년 2021년도 호리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어요. 저는 그때 가서 저도 봤고, 그리고 안창홍의 주제는 줄곧 인물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에 유령 패션도 인물화의 계보 속에 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체가 없는 인물, 그죠?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가면, 그러니까 모두 속이 텅 빈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과거의 그 계보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에 대해서 작가가 과거에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마스크는 우민화된 대중들,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표리부동한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질주하는 집단들의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눈을 가린 붕대와 이마에 뚫린 열쇠 구멍은 상실된 자아와 무의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작가가 썼어요. 사실 이런 문장이 잘 읽히지 않죠. 저랑 전시를 같이 본 일행은 이런 무거운 주제의식을 떠올리지 못했고, 형형색색이 도드라진 무표정한 얼굴 가면들의 에어사인, 이런 전시 공간의 질감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시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 유령 패션이라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유행을 이끄는 게 패션이죠. 그리고 인체가 빠져있는 유령은 곧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유령하고 패션은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시를 보는 전시 관람법은
상충되는 두 개의 개념이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긴장감에 집중하면서 전시를 감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가 안창홍 작가가 민중미술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의 영감을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서 얻는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관람자가 작가가 내세운 그 주제의 발목을 잡힐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안창홍은 195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했을 땐 이제 70대로 접어든 원로 작가 그리고 입지전적인 작가인데 매번 다른 결과물을 끌어내되 자기 색채를 계속 유지하는 점에서 정말 입지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패널도 썼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회화도 했었고 드로잉도 했었고 사진 콜라주도 했었고 그리고 대형 입체 설치물까지 매체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선을 넘는 표현력에 있어서는 우리 당대 한국 화가들 안에서 거의 1순위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멋대로 표현하기에서 나올 거고 당연히 이런 제멋대로 표현하기는 이분의 제멋대로 살기라는 가치관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견제나 기준 혹은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표현도 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멋대로 표현하고 제멋대로 살기는 딜레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단에서 보기 힘든 독보적인 추의 계보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작업에서는 너무나 압도적인 시각적인 스펙터클에 집중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직설 화법이 흐르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제멋대로 표현하기, 제멋대로 살기가 나은 반대급부가 아닐까. 유령 패션이 전시된 주전시장과는 별개로 별개의 공간에 안창홍이 외지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가서 발견한 창작의 단서를 드로잉으로 옮긴 드로잉 전시장이 있거든요. 보니까 인도에서 제작된 갖가지 전통 가면을 그린 것도 있고 길가에서 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교미하고 있는 개 2마리도 보이고 그리고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작가 자신의 얼굴처럼 타협하지 않는 눈매로 정면을 응시하는 여러 자화상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있자니 제멋대로 표현하기, 제멋대로 살기의 바탕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끝으로 관람자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남기면 70여 년 동안 외고집으로 자기 창작에 몰입했던 작가의 주제의식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관람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제 때문에 멀어지게 되면 현대미술이 멀어집니다.